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의 빌 번스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국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정보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키이우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번스 국장의 방문은 러시아 정보당국 수장을 만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난 14일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앙카라에서 러시아의 대외정보국, SVR이라고 그러죠. 이 대외정보국의 세르게이 나르시킨 국장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4일 번스 국장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 스파이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밀 회담을 위해서 튀르키예에서 만났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번스 국장이 나리시킨 국장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도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의 헤르손시 탈환 이후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평화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 번스 국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크렘린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도 미국 시간으로 14일에 이어서 15일 업데이트된 기사를 통해서 백악관은 두 사람의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계획도 없었다 그러면서 구금된 WNBA 스타하고 또 미 해병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항의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사전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브리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 국장이 단순히 핵전쟁 관련 통보를 하려고 러시아 당국자를 만났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번스 국장이 이 CIA 부임 이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데다가 이 33년간 국무부에서 일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러시아하고의 협상에는 적격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번스 국장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그러죠. 이 이란 핵합의 타결 과정에서 마크 협상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면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또 러시아 등을 상대로 갈등 조율의 메신저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는 주요 이유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번스 국장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번스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것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행적으로 봤을 때 이 번스 국장의 러시아 안보수장 만남에 이은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날 양국 정보수장의 회동이 평화협상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을 통한 종전안을 떠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 번스 국장의 방문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에도 번스 국장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에 대해 휴전협상론 논의를 극구 부인하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협 압박으로 비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백악관의 번스 국장 발표 내용에 뭔가 석연치 않은 태도, 또 숨기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백악관은 이 번스 국장이 이 우크라이나 측의 나리시킨 국장과 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번스 국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전을 위한 어떤 종류의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전쟁 해결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그런 전제 자체가 미심쩍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스 국장이 러시아의 안보 수장을 만나는 목적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대화는 이미 미러 양국의 국방장관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와 EU 수장들의 성명을 통해서 수차례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IA 국장이 또 핵무기 사용 경고를 위해서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을 일부러, 그것도 휴전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튀르키예 땅에서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간의 직접적인 의사교류 채널로 CIA 국장과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장 간의 채널이 가동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휴전협상 진전과 관련해서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채널이고, 또 어떤 말을 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CNN이 이와 관련해서 번스 국장의 키우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번스 국장이 마쿠에서 뭔가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CNN은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깊은 경험을 쌓은 노련한 외교관인 번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를 위한 조용한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 17일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러시아가 사실상 패배를 한 지금의 상황이 휴전 협상을 개시할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마크 밀리 의장은 미국 시간 16일 국방부에서 러시아군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면서 협상은 자신이 가장 강하고 상대방이 가장 약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마크 밀리의 이런 발언은 백악관이 지속적으로 휴전협상의 시기와 조건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 그러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마크 밀리 의장은 겨울은 일반적으로 전투가 느려지고 우크라이나 전선도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가 정치적으로 해결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비록 현재는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하게 모두 쫓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두 물러나도록 하는 것에 두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마크 밀리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에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스틴 장관은 추운 겨울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마크 밀리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성취한 것에 놀랍고 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스틴 장군과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의 일련의 발언도 뒤집어 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칙적 입장 그리고 동시에 휴전 협상론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도 화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미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승리한다는 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죠. 전쟁을 더 지속해봤자 러시아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러시아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숄츠 총리를 만나서 휴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러시아는 지금 휴전에 몸이 달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G20 정상회의 후에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대해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가 이 러시아의 라브로프를 만난 후에 평화회담이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조건과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건 이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의 휴전 협상의 진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미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러시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은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휴전 협상 관련 발언도 수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휴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한 듯 푸틴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 내용하고 크림반도 반환 요구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완전한 철수, 우크라이나 포로 석방,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인정, 이런 조건을 G20 회의 영상 연설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평화를 되찾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